웰컴 백 밀리티오화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유형편 16강의 5번과 6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독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문 한 개씩 나가고 있죠. 세 번째 지문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 풀이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무조건 지문을 보기 이전에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자. 왜냐면 우리가 봐야 되는 영역이 달라지니까.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제목이고 두 번째는 빈칸 문제였었는데 우리가 대수능부터 어휘 문제로 바뀌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 어휘 유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영역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뭐 하기로 했었죠? 그래도 어찌됐건 이게 문맥상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다 보니까 주제에서 우리가 핵심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41번에 해당되는 이 제목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단어를 풀기로 했었어요. 맞죠? 그렇다면 이 제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각각 앞부분 또는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답을 고를 수 있다. 중간에 역접 정도는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처음 파악하려고 했던 여기부터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는 사실 이 앞부분이 없으므로 충분히 어디에서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맥상의 흐름이 맞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어가 children 그리고 뒤에 있는 주어도 they가 나왔어요. 즉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뒤에서 이 주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살피신다면 사실 A번의 어휘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심 어휘만 좀 살펴보시면 아이들은 그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관심과 즉 누구의 관심?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지지 그리고 부모의 승인 또는 동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과 일치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A번은 맞았다라고 보고 동시에 우리가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파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burden이란 단어가 나왔어. 무슨 뜻이에요? 짐이죠, 짐. 여기서는 갑자기 네거티브한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네. 첫 번째 문단을 봤을 때 아이들의 특징인지 알았는데 이건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루려고 했었던 글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더불어서 이제는 이 투부정사 앞에 있는 burden을 꾸며주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고자 하는 이러한 짐이 뭐 할 수 있다? 관리가 가능하다 라는 이 B번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뒤에서 충분히 고를 수가 있겠다. 왜냐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야기시킨다가 됐으니까 원인과 결과의 특징으로 우리가 답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를 보시면 mortgage가 무슨 뜻이에요? 저당 잡히다죠. 무엇을 내걸고 덤비다. 즉 우리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극한으로 걸게끔 만들고 심지어 뭐 하게끔 만든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아 존중감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라고 이제 뒷부분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자 하는 그 짐을 우리가 만에 하나 매니지를 할 수가 있었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서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위태롭게끔 만들 수가 있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매니지할 수 없다. 즉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선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6번의 답은 2번으로 추려낼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왔을 거니까 여기서는 답이 manageable 말고 뭐가 들어갔었더라? overwhelming이 들어갔어요. overwhelming은 사실 우리 수능 특강에서 지금 3번 이상 나왔던 단어 같아. 무슨 뜻이죠? 압도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서 해설지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죠? 불가항력의 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제가 이 자리가 overwhelming이라 들어간다라는 게 도무지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아니 항상 우리가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었어? 그냥 이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와 정반대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였었냐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것
이것은 좋은 건데 이것을 지금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을 했어. 이러한 짐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짐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선이 없다면 우리를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아내지는 않았을 거야. 고로 이제 B번이 틀렸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답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제목 하나만 남은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사실 앞에서도 파악이 됐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도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역접이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지만 이번 지문의 특징은 첫 번째 문단이 짧았어.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좀 길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맨 마지막 문장 하나만 더 보려고 해요. 여기를 봤을 때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필요성은 자, selfless, 자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지어주냐면 불안감이나 실망감으로 가득 찬 삶으로 그 운명을 만들게 한다가 되니까 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사실은 뭐가 된다?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을 불행하게끔 만든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5번의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몇 번? 그렇죠. 바로 3번.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에 있어서 뭐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는 이 3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추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독해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휘 선생님이 좀 엄청 많이 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았어. 맨 처음으로 자, constantly 자주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affirmation 지지인데 사실 얘가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 affirm 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죠. affirm은 무슨 뜻이에요? 단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affirmation도 단언 장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significant하고 overwhelming은 자주 나와서 넘어갈 거고요. compromise.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 타협하다 맞아. 사실 타협하다라는 뜻으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훨씬 많이 쓰여.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존중감을 타협했다라는 건 뭐 했다는 얘기야? 양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존중감이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태롭게 하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각주 표시되어져 있는 이 두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mortgage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T가 묵음 처리가 됐죠. 네, mortgage도 마찬가지고 sabotage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모기지라고 한국에서 발음을 하고요. 얘는 sabotage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한국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기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택담보 모기지론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담보를 걸다, 저당 잡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보타지는 사실 발음 자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가 혁명을 많이 한, 사회적 혁명 운동을 많이 한 국가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뭐 그런 것을 했을 때 불만 사항들이 있었을 때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막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런 것에서 이제 파생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보타주가 근무 태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근데 사실 mortgage는 우리 저당 잡히다인데 얘가 실질적으로 담보 대출이랑 관련돼서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얘 주택이랑 관련됐을 때 또는 경제했을 때 mortgage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sabotage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암기 단어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 발음을 기억을 해서 아, 이거 프랑스에서 파생이 됐었던 근무 태만과 같이 연결을 한다면 조금 기억이 오래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shoulder. 자, 이거를 보면 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하죠? 어깨가 무겁다. 우리 아버지들의 어깨가 무겁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shoulder가 지금 동사로 쓰이면 어떤 책임을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Are you insane? 너 제정신이야? 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insane은 제정신이 아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휘가 상당히 많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각주 표시된 이 두 개의 단어가 필수 어휘는 아닙니다만 나머지는 필수 어휘라고 보여지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해석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5번과 6번 문제에 해당되는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블로그에 있는 학습 자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같이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 했었던 부분이니까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추구하죠. 바로 관심과 지지와 수용을 추구합니다. 여기선 수용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동의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나아 보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거예요. 어린 소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사 빨리 찾아주세요. 그렇죠. 중간에 있는 관계사절을 빨리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린 소년이 무엇을 자랑하는데 이 어린 소년에 대한 부연 설명 먼저 보자고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무엇에 만족하지 못하냐면 엄마를 위해서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학생들은 단지 자전거를 엄마를 위해 타는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동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이 어색해집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이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엄마한테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은 확실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메럴리는 그냥 자전거를 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자전거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고 자랑을 해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모함으로써 자전거를 타는데 바로 앞마당을 지나면서 그리고 두 손을 어디에 공중에 번쩍 들은 채로가 됐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는 손잡이에 손을 잡지 않은 채로 자전거를 타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손을 안 댔어요. 손 안 잡았어요.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지금 앞에 있었던 문장에 대한 예시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장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얘를 문장이라고 또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또 하나의 성취, 또 하나의 업적,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기회, 여기까지가 지금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본동사가 나와줘야 주어와 동사라는 문장이 형성이 될 텐데 여기선 지금 그냥 to impress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중요한 다른 어떤 한 사람을 뭐하기 위해 감명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성취, 또 하나의 업적,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이 아이들이 뭐 하게 된다,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이런 문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빠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문장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이 EBS 연계 교재의 특성상 다른 곳에서 에세이나 논문이나 기사 이런 것들을 발췌를 해와서 수정을 해서 우리가 문제로 만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어법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 맞지 않는 반드시 주어 동사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없다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EBS 연계 교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장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냥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다른 어떤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저 감명을 주고자 하는 또 다른 성취, 또 다른 업적, 또 다른 기회가 그들, 즉 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문장 구조가 제대로 성립이 되지를 않았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굳이 문법을 낼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5번째 문장이 우리가 아까 풀었었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부담, 즉 짐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감명을 주려고 하는 이러한 부담이나 짐은 can be 뭐 할 수 있다, 압도적일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는,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선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내는 it은 이 앞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cause, 오형식 동사를 당연히 챙겨 주셔야 돼요. 목적 보어의 투부정사, 즉 우리가 뭐 하도록 야기하다가 돼야 되는데 to the limit, 극단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달려들도록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존중감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까 같이 했었던 포인트입니다. 7번 문장에서는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opposite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의 반대? 자기 태만적인 행동의 반대인데 이 자기 태만적 행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나 면에서 이 coming이 앞에 있는 behavior를 꾸며주게 되는 거고요. coming from the thought, 어떤 생각에서부터 온다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이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야 돼. 그런데 뒤에 있는 대절을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까지 완전한 문장을 띄우고 있어서 이 대신 앞에 있는 thought와 이제 동격을 이루는 동격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만 남았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뭐가 온다? 자기 태만적인 태도가 오는데 자, 반면에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어떤 생각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라는 생각이 내재되어져 있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법 하나만 좀 보면 우리가 6번에서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 했으니까 오랜만에 자 형용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가 나와서 이 자리에는 부사 올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번째 문장이요.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뭐라고 믿는다면? 여기서 job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해석이 굉장히 어색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또는 적어도 그들에게 감명을 주어야 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무엇으로부터? 태도나 행동으로부터. 근데 그 태도랑 행동이 항상 뭐 하고자 하는 태도랑 행동이겠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하는 항상 어떤 태도나 행동을 취할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8번째 문장이 문장 구조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냥 길었을 뿐이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앞에가 종속절로 시작을 했었죠. believe에 대한 목적절이 여기까지 오는 거고요. if 주동에 대한 주동, 주절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문장이 길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꼼꼼하게 구문 독해하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8번부터가 어떻게 보면 7번 이후에 온 이 8번부터가 본격적으로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생각을 해봐. 네가 살면서 넌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어떤 감명을 줘야 돼 라고 네가 생각한다면 너는 매사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당연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번째 문장도 if절로 계속해서 설명하고요. 10번도 당연히 if절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가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9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if, 만에 하나, at first, 맨 처음에 당신이 이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성취를 하지를 못했어. 그렇게 했을 경우 거기서 멈추느냐?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뭐 할 거야? 당신은 더 오래,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내가 이 분위기를 무조건 주도를 해야 돼. 아니면 무조건 웃겨야 돼. 이런 강박관념이 있다라면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애들이 안 웃었어.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더 오래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결국에 당신이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얻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겠어? 행복하지 못하겠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당신은 좌절되거나 심지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불행할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지금 8번부터 10번까지 쭉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1번째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should가 동사로 사용이 됐죠. 당신은 그것뿐만 아니라예요. 여기선 그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즉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까지 이제 짊어지게 됩니다. 여기 사이에는 in addition이 생략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as if 나왔는데 또 나왔네. 자 무슨 뜻?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당신이 킬 수 있는 것처럼 내면의 스위치를, 근데 그 이 내면의 스위치가 바로 누구의 컨트롤 안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위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그들의 내면의 스위치를 내가 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책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불행해, 그럼 내가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끔 해줘야 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은 사실 여기서 얘기하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통제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너빌리티가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은이 주어야. 그래서 여기서 is은 당연히 단수 취급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사랑 주어 사이 거리가 멀더라도 정확하게 수식하는 것을 가로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to control이 앞에 있는 inability 꾸며주고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못한다라는 것은 뭐 하기에 충분하나면에서 enough to drive. drive가 누가 무엇 하도록 이끌다예요. 한마디로 누가 무엇 하도록 만들다라는 make를 대신한 오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목적 보어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만 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끔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if절로 쭉쭉쭉 설명했었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더 많이 노력을 할 거지. 근데 그래도 안 됐어. 그러면 나는 굉장히 좌절하고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라는 생각에다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스위치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사실 자신의 통제권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불행하면 나도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야. 결국에는 그 사람을 끝끝내 내가 행복하게 못 해준다면 제정신이 아니게끔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은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 것이냐면 자, 여기 field가 앞에 있는 life 꾸며주셔야 돼요. 즉 불안감과 실망감으로 가득 찬 한 삶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짓게끔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부모님을 이제 만족감을 주려고 노력했었던 아이들의 입장에서부터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꼭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내가 만들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전반적인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만에 하나 로직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리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선생님은 얘는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 일단은 선생님이 맨날 해왔었던 순서 빈칸 삽입을 이제 설명을 해주긴 할 텐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얘는 주제 요지로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주제랑 제목 요지 중에서 포인트가 선생님 이 두 개 빈칸이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주제랑 요지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좀 어렵게 선생님 보고 있는 것은 순서 정도가 될 것 같아. 사실은 이 C번을 고르긴 좀 쉬웠습니다. then이라는 단서가 일단 있었고요. then 뒤에 if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내용 금세 기억나죠?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고 근데 당신이 만에 하나 만족스럽지 못했을 경우 더 노력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면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B하고 C가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은 알았을 거야. 그런데 우리 오지선다용에서 B랑 C가 붙어져 있는 게 많이 있다라면 결국에는 이 A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사실 이 A는 앞부분에 있어도 되고 선생님 봤을 때 C 뒤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한마디로 비연계 지문으로서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우길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로직상으로 결론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정확한 단서가 없이는 순서 문제를 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의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십니다. 그럼 학생들이 우기더라도 뭐야 이미 자료가 있잖아. 야 이거 이미 수능 특강에 나온 건데 이게 정답이지 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지금쯤이면 변형 문제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 변형 문제를 풀다 보면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서 아니 이건 단서가 없는데 대체 순서랑 삽입을 어떻게 놓아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버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신에서는 충분히 등급 나누기로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 나온다면은 어쩔 수 없죠. 옆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 거를 적어가지고 조금 따로 암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요지 제목 주제와 관련된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다음에 감명을 주고자 하는 이러한 부담이나 책임감들이 우리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 가끔 압도해서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압도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까지 나와요? 우리가 불행하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또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행동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 그 스위치를 내가 가지고 있어.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었죠. 그래서 요 포인트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사실 얘보다 두 번째 거 답 고르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삽입은 당연히 이 된 자리가 될 거고요. 요거 고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맞출 수 있겠다.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올리는 날이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금요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은 뭐야? 우리 지금 모의고사 특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벌써 4월달 모의고사가 다음 주 수요일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수능 특강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런 능력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구문 독해를 꼼꼼하게 하다가 보면은 시험 때는 원래 어떻게 돼? 그냥 쭉 읽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구문 독해를 하고 지문 분석을 하면서 읽게 된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시험 보기 전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3개년 정도는 기출문제를 시간 딱 재놓고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금요일 날에 블로그에다가 아마 이 영상이 올리기 전에 올렸을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지난 3개년 4월달 모의고사 기출 문제와 해설지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이번 주말 동안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여러분들 16강 마지막 7번과 8번 문제에 해당되는 마지막 지문 같이 정독 예습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6강의 5번과 6번 문제에 해당되는 세 번째 지문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